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이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오늘 다시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체납 지방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세금을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레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복지 예산이 해마다 다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자영업자 소득이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여기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식당업 한 우물을 파온 이우진 씨는 갈수록 장사가 안 된다며 푸념입니다. 식당은 한산하고 배달 주문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데 이제 뼈청할 수가 없으니까 하던 것이니까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죠. 뭐 잘 돼서 하는 것보다도. 이러다 보니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지난 1년 새 10명에 1명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남 지역 자영업자 소득도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이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영남에 비해서 호남이 경제적으로 몹시 피폐하고 그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04년 2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여전히 전국 최고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한 산업 기반에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몰락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흥행의 성패를 가를 개회식과 폐회식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회식과 폐회식 준비를 위해 다음 달 중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부터는 총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폐회식을 통해 광주를 알릴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뒤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도 긴급 복지 예산은 해마다 다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어린 남매를 혼자서 키우는 김모 씨는 2달 전에 어렵사리 광주에 정착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기자 김 씨는 자녀 양육은 물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본래 살던 제주도를 떠나 무작정 광주로 온 뒤 광주시의 도움으로 노숙 위기를 면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보금자리와 생필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서는 애들이 활발해지니까 저한테는 너무 지금도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김 씨처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재빨리 도와주는 게 긴급 복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찾지 못해서 예산의 절반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예산의 58%만 쓰이고 나머지는 정부에 반납됐고 올해는 겨우 20% 정도만 상반기에 집행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 집행률을 자치단체별로 평가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하며 독려하고 있지만 못 쓰고 반납되는 예산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분야 복지 예산은 해마다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실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어제 이어 오늘도 임금 교섭을 벌입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 제7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 협상을 재개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재 노조는 20여 개 협상 항목의 일괄 타결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고
오는 30일 전면 파업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째 100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이 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과 같은 100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5개월째 100을 유지해 시민들이 경기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학계 일부에서 정부가 하는 검증은 못 믿겠다며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 어제는 영산강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대강 국민검증단을 태운 고무보트가 승촌보 수문을 향합니다. 수문 주변에 수심을 재니 10m가 넘습니다. 평균 수심 5m보다 2배 더 깊게 파인 겁니다. 이런 곳이 모두 5곳. 보 아래의 비정상적인 침식이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 상류에 흐르는 물이 보 본체 밑을 지나면서 솟구쳐 올라 이런 세굴 현상, 그러니까 침식이 나타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보호 관리하는 데서 제대로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국민검증단은 승촌보와 죽산보, 담양습지 등 영산강 일대를 돌며 녹조와 수질을 점검했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침식과 퇴적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에 믿음을 주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검증에 나선 겁니다. 조사 방식도 국무총리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 권한도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협조 요청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보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4대강 사업. 부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가 검증에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징수 촉탁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체납세 514억 원 가운데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절반에 가깝지만 그동안에는 다른 자치구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8일부터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광주 버스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 518번을 하루 평균 56차례 늘려 운행합니다. 또 국립5.18 묘지와 영락공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현재 1개 노선 8대 운행해서 지원 15번과 용전 86번 2개 노선을 추가해 총 31대로 증차해 운행합니다. 광양항 활성화의 핵심인 서측 배후단지의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고부가 가치의 기업 유치로 광양항의 자립항만 구축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2개 배후단지 가운데 하나인 198만 제곱미터의 서측 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끝내고 1년의 마케팅을 거쳐 입주기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임대 면적은 93만 제곱미터로 복합 물류와 일본 기업, 해양 플랜트, 음식료품 등 4개 구역입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최대 50년간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항만공사는 신규 물동량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측 배후단지는 우선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두 번째는 대량 화물을 창출하여 광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측 배후단지가 활성화되면 연간 50만 TU의 신규 화물 창출과 1,9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항만공사는 현재 물류시설이 부족한 만큼 임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중 수출입이 가능하고 또 고속도로 인접해서 국내적으로도 인접하기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동측 배후단지의 연간 물동량 창출은 목표치의 3분의 1인 15만 TU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화물 창출보다는
창고업 위주로 업체 수 채우기에 급급한 결과입니다. 서측 배후단지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자리방만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을지는 차질 없는 기업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살인 미수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용감한 시민에게 경찰이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의 한 원룸에서 예대인 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려 한 40살 김모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시민 27살 이모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원룸 옆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범행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나주시 문평면의 한 도로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던 29살 한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한 씨가 진지 점령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중 혈당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갑자기 쓰러졌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노조가 광주시청 앞에서 어제 저녁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건설기계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진곡산단 시공사가 단체 협약을 이행하고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라며 발주처인 광주시청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밤 9시쯤 자진 해산했습니다.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농산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보통 하늘탓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최근 한 농민이 지자체 잘못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유재근 씨. 지난 2010년 8월 16일과 17일에 내린 169mm에 비해 복분자 밭이 침수돼 그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러다 많이 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한 20m가 전부 제방이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 탓을 했지만 뒤늦게 하천 제방 복구에 나선 자치단체를 보며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넘쳤을 당시에는 흙으로 되어 있던 제방입니다. 수해를 입은 뒤에야 이렇게 돌로 보강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버티는 전라남도에 맞서 유 씨는 자치단체가 하천 관리를 잘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농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모 씨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라남도는 하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둑 붕괴를 막아야 하는데도 10년마다 세우도록 한 하천 기본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방 붕괴 위험을 방지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 판결입니다. 전라남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 씨의 승소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소송과 농민 승소 판결은 최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태풍과 장마 피해를 앞두고 지자체와 농민 양쪽 모두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회 홍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고려인 주민들에게 기초생활교육과 보건의료, 자녀 보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 주민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며 광주시청 총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공무원 3급 수준인 감사관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임용될 예정이며 채용 기간은 2년입니다. 최근 학교별 수능 고득점자 수가 발표되면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를 통해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심화 학습 과정. 해외 유명 대학 교수를 초빙해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과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한 전공 과정 이수,
거기에 원서를 활용한 외국어 심화 프로그램은 국내 일반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교육과정입니다.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논술, 외국어, 예체능 등 30여 개로 세분화된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당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선택형 수업 내에서도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과목 중에서도 선호하는 교사를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쌤들이 이동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쌤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노하우도 축적되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수능 상위 1%의 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또는 경기, 인천 지역까지 지금 학생, 신입생에 대한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 등 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대한 학생 선발권 등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지역 자사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